소개받은 브라이언이라고 하고요. 제가 한 커뮤니티에 조인을 한 것은 7월 중순에서 말 정도로 돼서 이제 한 2달 반 정도가 됐는데 저도 나름 노트를 스스로 많이 해오다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도 자원을 해서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노트 토크는 좀 지식의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워크플로우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세컨 브레인을 입문하시는 분들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고요. 제목은 소개받았다시피 20대 생산성 집착러의 세컨드 브레인 구축 스토리. 29살까지 세컨 브레인 시스템을 고민해오며 비로소 깨달은 것들 이런 거고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좀 많이 이 커뮤니티의 평균 나이에 비해서 많이 어릴 거예요. 29살이고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앞자리가 바뀌는 제 입장에서 좀 앞을 내다보고 뒤를 다시 한번 한다는 입장에서 준비를 해봤고 제가 물론 아직은 파릇파릇한 20대이시고 저보다 나이가 많고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많지만 그냥 요즘 한 20대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한번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방금 보여드렸는데 저는 브라이언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경영학 석사생입니다. 머신러닝과 자연어 처리를 공부 중이며 지금 개인 지식 관리 PKM 쪽으로 연구를 중에 있고요. 물론 연구 분야가 조금은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는 계속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저는 특별한 경력은 없고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주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생산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디지털 도구들을 조금 더 잘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생산성 그리고 테크 덕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뭐 이메일이라든지 브런치나 이런 주소들은 여기 있고요. 요즘은 뭐 잘하진 않지만 만약에 생각을 나누시고 싶다면 저는 개인 이메일 같은 것도 매우 좋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왜 생산성 그리고 세컨드 브레인 시스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는가. 제가 20대를 들어가면서 대학교 1, 2학년 때 어땠는지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 2014년 정도부터 9년 동안의 시행착오 어떻게 변화왔는지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저는 1.0, 2.0, 3.0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행착오로 얻은 인사이트들 그리고 테이크어웨이스 이거는 제가 마지막 부분이 여러분들께 세컨드 브레인을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들리고 싶어 드린 이야기,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진들과 제 개인적인 인생사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경험을 뭐 하거나 뭐 자랑할 만한 업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큐브 퍼즐 천재로 EBS에 출연을 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고1 때 제 사진이고 그 이름이 교육마당이었나?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출연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한국 선수 같은 걸 했거든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출연을 했었고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1, 2학년 때는 세계를 누비며 영어 토론 대회를 좀 했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면은 음, 그냥 잠시만요. 네. 여기는 뭐 한국에서도 했었고 미국 가서도 했었고 이것도 미국이고 뭐 홍콩 이거 홍콩이었을 거예요. 뭐 영어 대학 세계 토론 대회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도 했었고요. 마케팅 광고도 조금 했었고 스타트업에서 브랜드 매니저도 조금 했었고 뭐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도 했었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죠. 그리고 블로그와 글쓰기도 했었고 뭐 강의 조금 해봤어요. 조금 해봤었고 유튜브도 잠시 해봤습니다. 네. 물론 오래 지속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가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군대에서 통번역과 군사회계도 이건 그나마 조금 자랑할 만한 건데 뭐 하여튼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었고 지금은 석사를 하며 컨설팅 업계로 진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 삶을 좀 되돌아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이것저것 직접 나서서 찾아다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도 저 같은 친구들이 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약간 종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은 게 많고 직접 호기심이 많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은 뭐 대학 대외 활동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도 많이 하고 지금 태국님께서 지금 얼굴 가리시고 계신데 같은 종특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 세컨브레인스 커뮤니티 찾아오신 것도 좀 이런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지적 호기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이것들을 다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2013년 제가 대학교 1, 3학번인데 1학년 때로 한번 가봤습니다. 20대 이제 갓 스물이 되었죠. 대학교 신입생이 되었어요. 이때는 이제 노트에 대해서 그렇게 뭐 고민할 것은 없었던 게 대학교 1학년 때는 고등학교 때 종이와 펜으로 공부하던 습관이 네, 그대로 좀 이어져 왔고 이때 창과 방패의 대결이 아닌 어떤 펜이 더 빠르냐 더 잘 쓰여지냐 해가지고 뭐 다들 이런 경험이 한번 있으실 거예요. 그나마 저는 이제 수업 시간 때 배운 내용들을 조금 더 열심히 우려먹기를 해보려고 좋은 필기법 그때는 노트로 했었는데 코넬 필기법으로 대학교 1학년 때 말아먹던 제 전공 친구들을 말이 좀 그렇네요. 어, 좀 성적을 잘 받았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노트로 정리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디지털로 정리하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그 국제학부를 졸업을 해서 정치외교를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각 챕터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 정리한 이유가 나중에 이거를 뽑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좀 공유를 하거나 스터디 그룹을 하거나 하고 싶기도 했고 나중에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제가 아무리 종이로 노트를 하더라도 최종 종착지는 다 디지털인데 더 발전되고 혁신적인 디지털 필기법은 없을까? 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14년에 디지털 노트 테이킹에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2014년, 이 이제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들어가면서 두 달 동안에 알바를 올인을 한 적이 있어요. 두 달 동안에 작은 이제 특수 대안학교인데 이때 한 달에 제가 뭐 영어 선생님하고 역사 선생님 그리고 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사회 선생님을 하면서 영어로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두 달 동안 빡시게 일하고 나서 내돈내산으로 처음으로 노트북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 노트북이 뭐냐면은 2014년에 이제 레노버의 싱크패드 요가라는 제품인데 이게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최초로 이게 360도 돌아가고 뭐 펜이 나오고 쓸 수 있는 이게 그 당시 최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그때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막 제가 드라이브에서 발견한 거예요. 언박싱 영상도 찍었더라고요. 내 돈으로 처음으로 마이크 마이크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막 돌리면서 막 신기해가지고 언박싱 영상도 찍어놨더라고요. 그만큼 기분이 좋았었죠. 근데 또 우연스럽게도 저는 원노트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어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창 이제 막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원노트랑 뭐 클라우드랑 이런 걸 밀고 나가면서 원노트를 엄청 밀고 있었는데 저는 우연히 원노트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 진짜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이자를 많이 보셨죠? 이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더 발전되고 혁신적인 디지털 필기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원노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어쩌다가 또 원노트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건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3년, 14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매달 자기 마이크로소프트 광화문 본사에 한 달에 한두 번씩 사람들을 초청해서 공개 강연 같은 걸 했었는데 뭐 원노트나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연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노트북을 구입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친구랑 같이 가게 됐는데 매우 신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이때
약간 마이크로소프트 좀 한마디로 말하는 빠돌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본사 1층에서 그 찍었던 그 사진인데 요즘 애플바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뭐 애플만 사용하시고 뭐 이런 뭐 애플 팬보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팬보이라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이후로 제가 노트북을 구매하고 원노트를 배우고 나서 뭐 대학교 1학년 때 항상 노트북을 제 함께 하게 되었고요. 이 오른쪽 사진은 원노트를 이제 방학 때 배우고 나서 3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들은 이제 경영학 원론 수업인데 이때 너무 혁신적인 거예요. 제가 원하던 것들이 다 있고 그래서 뿌듯해서 수업 와중에 몰래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나 태블릿 2014년만 해도 수업 시간에 컴퓨터랑 태블릿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그 음 필기를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뭐 대학생들 저도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다 아이패드로는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원노트를 좋아해서 제가 들었던 이 원노트 강사님을 모셔와 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모임도 이렇게 주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열었던 막 페이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엄청 노력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원노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거는 잠시만 예.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 MVP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정해 주는 각 제품별 전문가였어요. 제가 원노트 전문가를 또 개인적으로 친구를 먹었어 가지고 열심히 또 초청을 이렇게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도 너무 좋아서 한마디로 에반젤리스트가 돼서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원노트를 시작으로 저의 생산성 시스템 1.0 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에는 원노트로 사용을 했었고 뭐 학교에서 하는 수업 생활, 뭐 수업 활동 이런 거를 대부분 다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원노트로 모든 의식의 흐름을 갖고 오다 보니까 뭐 업무나 프로젝트나 일정이나 정보 같은 게 결국에는 이렇게 프로세싱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좀 불편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다 원노트에만 저장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중요한 일정이나 할 일이 있으면은 저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원노트 자체로는 알려주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좀 자동으로 알려줬으면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어 제 스스로 이제 1.1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접목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원더리스트 지금 분더리스트인데 지금은 이게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원더리스트라는 게 있었고 저는 이제 원노트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쓰고 있다 보니까 좀 가볍게 마이크로소프트 캘린더, 아울렛 캘린더를 쓰고 그 당시에 지금은 원드라이브라고 불리는데 그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뭐 스카이드라이브로 해서 이렇게 저만이 연동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접목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돈도 많이 없었는데 제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365이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오피스 365인데 제가 10년어치를 긁었어요. 지금 보면은 구독 만료일이 2024년 9월 19일이죠. 2024년 9월이니까 거의 10년어치를 거의 한 번에 긁었고 2024년 되면은 다른 걸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불편함이 하나 느꼈습니다. 어떤 불편함이었냐면 제가 이제 평소에는 잘 관리를 하다가 한참 바빠지면은 조금 정리를 안 하면은 좀 흐지부지 되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조금 프로세싱을 잘할 수 있는 뭔가 방법론이나 이론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찾아보니까 음 저에게는 거의 또 하나의 계몽이라고 하는 거를 발견을 했는데 제가 접목을 하게 되었던 게 이 GTD랑 포모도로 기법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GTD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Getting Things Done이라는 거고 작업 관리나 프로젝트 관리에 많이 쓰이는 이런 기법이고 이제 포모도로 기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집중을 하면서 내가 내 할 일을 할 때
25분 집중하고 5분을 쉬는 약간 이런 기법 같은 건데, 그 당시에는 GTD랑 이제 원노트랑 뭐 원더리스트를 이용한 GTD 뭐 이런 글들이 많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접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들을 접목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시스템의 방법론들까지 접목을 시켜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았고, 이제 또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뭐 실제로 몰입할 때는 이제 찾아보니까 플로우 스테이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몰입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헤빗 트래킹이나 특히 이제 미라클 모닝도 한참 열심히 실천을 했었고, 뭐 명상도 하면서 이렇게 막 많은 앱들을 뭐 내 삶에 도움 된다고 하는 뭐 자기계발 책이라든지 방법론을 다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게 약간 이 1.3이라는 게 한 2017년까지 한 2년 정도 진행이 되었고, 이렇게 제가 초반에 이런 시스템이 접목이 된 이후로 뭐 컴퓨터도 바꿨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서피스도 아예 갈아탔었고요. 이 당시에 나머지 기계들은 팔고, 그리고 카공족 생활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바리바리 기계들로 싸들어서 카페를 가서, 좀 민폐였죠. 이거는 그 저희 학교 앞에 있었던 맥도날드인데, 맥도날드 가서 이렇게 뭐 화면을 3개나 펴놓고 이렇게 하는 좀 민폐였어요. 이거를 보면은 제가 좀 생각이 나는 영상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너덜트라는 제가 좋아하는 꽁트 페이지에 약간 이 카공족 네, 작업실이 아니고 맥도날드였습니다. 뭐 카공족 이 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들어가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이걸 보면서 옛날에, 지금도 저도 이렇기도 하는데 되게 재밌어. 좀 찔리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2015년부터 17년까지 많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원노트 강연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제 모교인 제 경희대에서도 했었고, 외부 강연을 가서도 뭐 원노트 강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2015년 말에 이렇게 만들어진 제만의, 저는 그 당시에는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거를 몰랐었는데 생산성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2017년까지 크게 대학생활 나머지까지 문제 없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인생의 큰 전환기, 2.0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두 가지의 큰 인생의 전환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학원 진학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 자기소개서 대학원 그 지원 동기 때 쓴 건데, 제가 지금 경영학 경영정보 시스템을 전공하고 있는데, 그 지원 동기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시간 관리랑 자기 관리 방법을 찾아보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자기 관리를 했는데, 이걸로 감명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정보 기술 사회가 다양한 분야에 미친 역량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이래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걸로 대학원도 진학을 이렇게 썼었고, 뭐 이렇게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문제는 또 큰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제가 군대를 안 갔었었는데, 이게 제가 머리 자른 이 영상을 인스타 올렸었는데, 네, 이렇게 긴 머리를 자르고, 네, 저는 해병대 장교로 3년간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8년도 3월에 입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입대를 하고, 제가 아마도 여기 뒤에선 네 번째 줄 어딘가 있었을 거예요. 네. 이제 국방의 의무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그동안에 좋아하던 제가 좋아하던 주제로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됐는데, 국방의 의무를 하게 되면서 좀 잠시 내려놓게 됐죠. 그래서 2018년 이제 6월에 이제 제가 임관을 하고 이제 교육대를 다 마치고 이제 군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수업 필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한참 제가 구축해 뒀던 이 시스템이 좀 방치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한참 또 노션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던 시기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노션을 이제 인터넷에서 많은 채널들이나 콘텐츠를 통해서 접하면서
뭐가 이렇게 계속 노션이 눈에 가는 거예요. 저는 이미 원노트의 사랑에 빠져 있었지만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은 이제 노션 대시보드나 이런 것들이 매우 인터넷을 보면서 '아 나도 한번 따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노션에서는 이것이 볼 수 없는 노션 원노트에서는 그 당시에 따라올 수 없는 자유로움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노션에서 대시보드를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원노트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실제로 노션으로 넘어오기 직전에 이렇게 저만의 원노트 이 제 대시보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일일이 만들고 이 링크도 일일이 다 업데이트하고 이러는 게 되게 힘들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들다가 '안 되겠다.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지난 5년 동안에 크게 고민을 하다가 '과연 내가 넘어가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넘어가면 후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큰 마음을 먹고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 한 9 월부터 저만의 이제 2.0 이라고 불리는 약간 이제 앞자리가 바뀌었죠. 그만큼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인데 노션의 그 무한한 자유로움 그리고 무한한 디지털 놀이터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 예 이렇게 구축해 온 시스템을 원노트에서 노션으로 전환하는 시간을 많은 노력을 들였고요. 기존의 원노트에서 있었던 원노트 중심의 시스템을 이렇게 노션이 가져다 주는 자유를 이용해서 올인원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과 후를 비교를 해 보면은 좀 바뀐 이 앱들이 바뀐 게 보이죠. 뭐 이 패뷸러스라는 앱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원노트로도 습관 관리를 했고 이 분다리스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인수를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투두라는 걸 쓰게 되었고 이제 일정하고 할 일 관리를 노션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노션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제 대시보드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는 단순하지만 이 페이지는 이제 제가 이것만 들어가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한 주 뒤에 나에게 연관된 모든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게끔 뭐 데이터베이스, 링크드 데이터베이스랑 이런 걸 엄청나게 활용해서 이렇게 꾸몄었고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를 다양하게 만드는 데 재미를 두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할 일들이 있었지, 오늘 빌고 이거는 한 주 뒤에, 한 주 이내로 오는 것들이 뭐가 있었고 그리고 올해는 내 비전이 뭐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음 원노트에서 느꼈지 못했던 그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어서 매우 잘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참 제가 대학원 입학이 3년 늦춰진 만큼 공부를 하고 독서하던 시기였어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를 하고 있었고 코딩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제 군대에서는 또 퇴근한 후에 할 일이 없으니까 독서도 엄청나게 많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때마침 또 유튜브에서 저에게 큰 영감을 준 이 영상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 이제 생산성 커뮤니티나 생산성 채널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채널을 알 거예요. 이제 알리 압달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이분이 이 레저넌스 캘린더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어 뭐 대략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떻게 인터넷에서 접하는 그 많은 좀 참고되는 내용들 도움되는 내용들을 노션에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프로세싱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이거를 보고 저는 또 이 표정을 가지고 '아 나는 또 한 번의 혁신을 계몽을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참고를 해서 저만의 디지털 지식 창고를 지식 관리 시스템을 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뭐 일정 관리, 작업 관리, 목표 관리를 하던 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저만의 지식 창고를 뭐 다 노션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들을 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제가 뭐 제텔카스텐이라는 개념을 몰랐는데, 물론 들어보긴 했지만, 자, 알고 보니까 일종의 제텔카스텐을 구현을 하려는 그런 노력이었고,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제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지식 창고를 그 노션의 이제 그 자유로움을 이용해서 더 knowledgeable이라는 대시보드를 만들었었는데,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서 접한 콘텐츠를 읽으면 인터넷에서 보면서 제 심금을 울린 어떤 콘텐츠 아니면 읽은 책들 등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는 지식 창고를 만들었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만의 동기부여의 공간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내용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뭐 취미나 커리어나 학업 등 이제 집중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이 내용들 중에서 또 창조와 창의력으로 이렇게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즉 이제 영상 글쓰기나 영상 제작에 필요한 또 창조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원하면은 지식 보관에서부터 동기부여를 위한 나만의 이제 공간을 만들고, 이제 창조의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이제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게 노션을 이용한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유행하던 또 한때의 시기였어요. 한 2019년에서 20년도에 그게 한참 유행하던 시기인데, 제가 또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 토마스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이거 노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노트 테이킹을 하는지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했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알리 압달이라는 사람도 이제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노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나는 영상을 편집을 하는지 이 워크플로우 같은 것도 공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 또 제가 노션을 한참 이용하면서 또 우연히 최초로 세컨 브레인의 개념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게 제가 이 지식 창고를 만든 지 한 1년 정도 지나서 우연히 세컨 브레인의 개념을 접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접한 거는 제가 계속 보는 이 알리 압달이라는 사람이 세컨 브레인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컨 브레인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세컨 브레인 용어 자체는 이제 오래전부터 뭐 뇌 과학에서 사용했던 그런 용어인 것 같은데, building a second brain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 영상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그 티아고 포르테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보면서 좀 영감을 받았는데, 아직 세컨 브레인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면은, 이제 이 BASB를 만든 이 티아고 포르테 웹사이트, 포르텔랩스의 웹사이트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컨 브레인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의 경험들을 토대로 얻은 뭐 다양한 아이디어, 영감, 인사이트들, 연결 등을 저장하고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 정의는 그 이 포르 이 티아고 포르테의 이 글에서 제가 인용을 해온 것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어떤 세컨 브레인이 뭔지에 대해서 이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일상생활의 다양한 경험들로부터 많은 이제 아이디어나 영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들을 이제 티아고 포르테는 이 CODE라는 개념을 정립을 하였는데, capture 즉 많은 경험들이나 영감들을 어디에 수집을 해서 organize 어떻게 이제 내 삶의 많은 영역들, 이 파라라는 영역들로 정리를 하고, 이제 그것을 축약 distill을 통해서 이제 핵심만을 남겨 놓고, 그리고 나중에 express 이 아이디어들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새로운 글들이나 아이디어들을 창조해내는 이제 이런 코드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정리를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의 인생이나 어떤 큰 지식의 영역들을 프로젝트, 에리아, 리소스 그리고 아카이브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약간 이런 큰 개념이에요. 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뭐 소규모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이고 이제 기한이 있는 이제 많은 것들을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이 area라는 거는 삶의 영역, 어떤 기한이 없는 내 인생이 계속되는 영역, 뭐 나의 취미라든지 나의 커리어라든지 이런 영역들, area가 있고 이 resource는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는 거고 이 archive는 이제 말 그대로 지난 것들, 지금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아카이빙하는 이런 것인데 하여튼 이 영상하고 이 글들을 보면서 결국엔 내가 하려던 것들이 제2의 두뇌를 구축하려는 것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이 표정이 저는 제 어렸을 때 제 자신 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로 많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 표정을 하면서 이라는 유레카 이 순간이 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리 3.0이었는데 처음에는 노션을 이용한 세컨드 브레인을 개념을 노션을 이용을 해서 세컨드 브레인의 개념을 접목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제 무엇이 바뀌었냐고 하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내 자신, 내 인생과 그 과정에 접하게 되는 모든 지식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지식 관리랑 제 인생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분리가 되었다면 이것들을 조금 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상 속에서 제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죠. 뭐 팟캐스트라든지 신문, 인터넷 글들 이런 것들을 아까 그 티아고 포르테가 제시한 이 코드라는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노션에 뭐 저장을 하고 파라라는 시스템으로 저장을 해서 제 인생하고 약간 지식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이때 2020년 8월 정도부터 열심히 구축을 하려고 했었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제가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한 5분 전에 입대를 했는데 5분 후에 전역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기다리던 대학원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하면서 매우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전역 후 자취를 하고 싶어 가지고 좀 이케아 가서 플렉스를 했거든요. 혹시 그 이케아를 가 보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길게 영수증을 예 구매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형이랑 갔었고 뭐 이렇게 많이 구매를 했었고 제가 신나 가지고 이런 영상도 찍었었습니다. 네. 약간의 자랑이지만 그동안 전역을 해서 제가 너무 이제 대학원을 가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방도 지금 보시고 있는 방을 꾸미고 160만 뷰 되는 영상에도 한번 출연을 했었고요. 이제 유튜브에 자취남이라고 치면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제가 전역을 하면서 이제 대학원을 갔죠. 네,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2020년 8월부터 1년 동안은 계속 이제 좀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했던 완전하게 막힘없이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저는 스스로 노션으로 세컨드 브레인을 구축하는 것을 스스로 실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를 분석을 스스로 해 봤는데 3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만 저는 먼저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저만의 지식 창고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제가 있었던 시스템으로부터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미 지식 영역별로 데이터베이스 간의 경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좀 허물고 통합시키기가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저희가 만든 시스템으로는 어려웠다고 느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hard to break the silo라고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미 제가 지난 원노트부터 시작한 저만의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이거를 유기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에 맞게 전체 프로세스를 좀 정비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가 지난 뭐 6-7년 이 당시에는 한 7-8년 동안 저만의 약간의 습관들이 생겼는데 이것을 재정비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것은 노션의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는 노션의 검색 기능이 좀 안 좋았어요. 2020년 9월엔 좀 업데이트가 됐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를 바로 찾을 수가 없어서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컨 브레인의 개념들을 많이 보고 이제 책도 읽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자료들을 어디다 저장했지? 어떻게 정리를 했지를 바로바로 찾는 게 searchability 또 하나의 큰 개념이 됐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잘 이걸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 가지고 이 토마스 프랭크의 이 세컨드 브레인, 얼티밋 브레인이라는 템플릿이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토마스 프랭크라는 사람이 여기 보면은 이제 노션으로 엄청 뭐 이렇게 유튜브로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 사람이 $100짜리 템플릿을 만들었는데 이걸 구매해서 그 템플릿을 열심히 뜯어보면서 연구를 제가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 노션을 보면은 제가 이 $100짜리 템플릿을 사본이 있는데 막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게 들어가가지고 뭐 원래 였더라? 네. 뭐 실제 이 데이터베이스도 들어가서 막 속성들로 다 뜯어보고 했어서 제 이제 기존의 제 시스템, 제 노션에 좀 이렇게 접목시켜보고 이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100짜리를 괜히 산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쓰는 방식하고 내가 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도입을 시키려고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2018년에 노션으로 갈아타면서 그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참에 좀 갈아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앱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프리 3.1로 왔는데 올해 6월이거든요. 이제 아웃라이너 앱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2020년 때쯤에 이제 이 옵시디언하고 롬이라는 게 뜨는 것을 매우 이제 알고는 있었어요. 많은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서. 근데 이 아웃라이너 앱이 뭐냐면 좀 노트나 지식들 자체를 연결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 새로운 노트를 작성하는데 연결 자체에 초점을 둔 새로운 디지털 노트군에 등장을 했는데 2020년도에 처음으로 크게 뜨기 시작한 거는 이게 롬 리서치라는 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대항마로 등장한 것이 옵시디언이라는 것이에요. 저희 이제 세컨 브레인 카톡방에도 옵시디언의 내용이 많이 보이실 텐데 이제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2020년대부터는 롬은 저물고 옵시디언이 한참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옵시디언이 승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옵시디언이 급부상을 하고 있는 이유들에서 찾아보니까 이 롬 리서치는 일단 클라우드 기반이고 유료 어플인데 첫 번째로는 옵시디언은 이제 롬 리서치와 다르게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 소유권이라는 게 노션하고 롬 리서치는 무조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지만 옵시디언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 어, 로컬에 저장이 되거든요. 모든 파일들이 마크다운을 기반으로.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끄떡이 없다는 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노션이 망하거나 롬 리서치가 망하면은 그 데이터들은 더 이상 내 게 아닌데 결국에는 내 오프라인에 저장을 하다 보니까 어, 미래에도 끄떡이 없고 옵시디언 프로그램이 망가져도 이 지식들은 계속 남아 있을 거고 성능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많이들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롬 리서치는 안 찾아봤는데 롬 리서치가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까 성능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옵시디언은 또 제일 큰 게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컸었어요. 이제 롬 리서치는 제가 잘 모르는데 옵시디언만 해도 이제 많은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디스코드에도 커뮤니티가 있고 옵시디언 포럼도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 찾는 기능들을 웬만하게 다
커뮤니티 플러그인이라는 것으로 구현이 돼 있어서 커뮤니티가 강력했고, 제일 큰 강점이라고 하면 가격이었습니다. 롬 리서치는 한 달에 $15인데 옵시디언도 클라우드로 하는 한 달에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한 달에 $8 내는 것도 있는데, 굳이 돈을 내지 않고서도 클라우드 연동, 뭐 원드라이브나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걸로, 아이클라우드 같은 걸로 연동이 가능해서 사실상 공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급부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그 세컨 브레인, 빌딩 어 세컨 브레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티아고 포르테도 이제 클래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1년 5월, 2021년 11월, 그리고 2022년 3월 달에 자기가 클래스 몇천 달러나 주고 하는 클래스를 할 때 어떤 노트 앱을 고려하고 있느냐에 대한 설문도 진행을 해요. 근데 이 영상에서 티아고 포르테 영상을 보면은 2021년 5월 달만 해도 옵시디언은 전체 응답자의 7%, 그리고 롬 리서치가 더 위에 있었고, 2021년 11월만 해도 옵시디언이 좀 높아졌지만 롬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옵시디언이 결국에는 이제 2022년 5월, 올해 5월만 되니까 롬이 이제 거의 탑3 안에도 빠지고, 이제 노션도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에버노트는 이제 원노트, 옛날부터 계속 강자도 하나의 큰 이제 경쟁자로 있는데, 결국에는 옵시디언이 계속 상승을 하고, 이제 아웃라이너 앱들 중에서는 옵시디언이 상승을 하고 롬 리서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옵시디언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해서 한번 미치도록 사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또 큰 마음 먹고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제가 지식의 통합, 지식의 연결, 뭐 지금 저희도 운영진으로 계신 요한님께서도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신 지식의 연결, 저도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젠 노션에서 있던 것들을 이 옵시디언으로 똑같이 이제 중심으로 다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저 일상에서 접하는 많은 아이디어들이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인생 관리랑 지식 관리, 그리고 최근에는 연구도 하고 있으니까 뭐 조테로라는 문헌 관리, 레퍼런스 매니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 세컨 브레인의 개념들로 도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옵시디언을 이용한 세컨 브레인의 대가라고 하는 이제 닉 마일로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LYT, Light, Linking Your Thinking이라는 또 개념도 좀 정리를 해서 이제 한참 떠오르고 있는 개념인데, 이것도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상황이에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는데, 이게 어젯밤에 찍은 저에게 옵시디언 그래프 뷰거든요. 초록색으로 이제 한 부분은 제 지식 관리의 영역들이고, 빨간색은 제 인생 관리의 영역들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프 뷰를 띄면은 이제 이 빨간색 점들이 지식 관리 영역에 지금 몇 개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즉 어느 정도 연결을, 제 개인적인 목표들 그리고 프로젝트들과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내 지식 관리의 영역에 내 인생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게 보이시죠? 연결이 되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은 더 이 많은 빨간 점들, 이제 제 개인 플래너나 프로젝트에 관련된 노트들인데 이게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컨 브레인, 즉 제 세컨 브레인이 인생 관리, 지식 관리를 연결시키는 게 사용을 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좀 9년 동안의 시행착오, 뭐 긴 제 TMI도 많은 스토리였어요.